준비하고요.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좀 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요. 이때 두근의 합은 뭐하고 관련이 있었다? 그렇죠. 맨 앞에 있는 x제곱 앞에 있는 계수와 두 번째 x 앞에 있는 계수 요 두 개의 값으로 두근의 합을 구했고요. 그리고 두근의 곱은 맨 앞에 있는 계수하고 맨 뒤에 있는 상수하고의 관계로 두근의 합과 곱을 각각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를 봤더니 어떤 문제냐 하면 x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우리는 이걸 완전 제곱의 변형으로 보죠. 어떻게 풀면 되죠? 그렇죠. 두근의 합과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에다가 뭘 빼면 되죠? 두근의 곱을 빼면 됩니다. 두근의 곱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두근의 합은 얼마였죠?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3이었어. 고요. 그렇다면 3의 제곱하면 9가 나오겠죠. 9가 나올 거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5다 맞죠? 그러면 9 빼기 10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해서 두근의 각각의 제곱의 합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두근의 알파분의 역수의 합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분수 계산할 때 두근의 곱에다가 합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두근의 곱에다가 합을 다니까 5분의 3이 답이 나온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 4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8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두근 알파 더하기 1에다가 베타 더하기 1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될까요? 어떤 식으로? 당연히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전개한다? 여기에서 요렇게 전개될 건 두근의 곱이 될 거고 알파, 베타 두근의 합이 될 거고 더하기 두근의 곱에다가 두근의 합을 더한 다음에 1만 더 더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식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4분의 8이니까 2가 되겠네. 이걸 대입해서 풀면 되겠다. 그렇죠?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다. 되겠죠? 자, 두근의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그러면 계산하면 분모는 뭐가 되죠? 분모는 알파 곱하기 베타고 분자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다. 맞죠?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러면 이거 아까 했던 대로 두근의 합에다가 합의 완전 제곱에다가 두근의 곱을 빼면 되니까 계산하면 지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답은 마이너스 32분의 5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푼 후 나눈 대화이다. 이때 두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A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I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로 나왔어. 나는 b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죠? 뭔지는 계수가 이제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 문제를 풀고 난 대화가 A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한 친구는 나는 B의 값을 모르고 풀었더니 두근이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잠깐 고민해 보면 나는 A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A 값만 잘못 봤다 얘기니까 B의 값은 정확하게 봤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두근의 곱은 정확하게 풀어졌다 이런 말이고요. 나는 B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이렇게 나왔어. 그렇다면 A 값을 또 정확하게 봤다니까 두근의 합은 정확하게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이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2, B는 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게 되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두근의 A 값을 잘못하게 두근의 곱을 정확하게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i와 마이너스 1 플러스 i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곱, 두근의 곱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 빼기 1 그래서 2 계산하면 b가 2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고요. 이 친구는 b를 잘못 봤으니까 n은 정확하게 봤다. 그렇죠? 그렇다면 두근의 합은 정확하게 구해냈으니까 두근의 합은 2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x제곱의 계수와 x의 계수니까 마이너스 a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겠죠? 그렇다면 1의 결과를 이용하여 올바른 근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근을 구하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연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근을 우리 여지껏 근을 구한든지 아니면 두 근의 합이나 곱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두 근의 합이나 곱을 또는 두 근을 주고 이 두 근은 어떤 방정식에서 나왔냐 그걸 찾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구하는 2차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이 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이 b는 어떻게 나오냐? 두 근의 합을 통해서 마이너스 b를 찾았고요. 그리고 c는 두 근의 곱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방정식은 b하고 c를 대신해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두 근의 합과 곱을 넣음으로써 새로운 방정식을 하나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정식이냐? 두 근을 주어졌을 때 찾아내는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방금 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상수를 대신 알파, 베타의 곱을 넣음으로써 우리는 새로 2차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근, 여기서 말하는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 두 근의 먼저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두 근의 합은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의 합이니까 간단하게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 합차니까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의 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우리는 두 근의 합과 곱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이 방정식에서 우선은 a가 1이라는 걸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x의 제곱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이 2가 나오려면 여기에 x 앞의 개수가 2x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앞에 있는 a가 1이니까 뒤에 있는 상수는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면 합은 2고 곱은 마이너스이니까 두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여기도 똑같죠. 두근의 합은 얼마가 돼? 얘 알파, 베타 했을 때 두근의 합은 6이죠. 두근의 합은 6, 두근의 곱은 제곱 빼기 제곱인데 이렇게 되는데 음수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두근의 곱은 34가 된다 맞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계수 쓰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4는 0. 요런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근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방정식 구하는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봅니다. 문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다 맞죠? 됐죠? 지금 1번 봅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수들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 그대로 나오니까 아마도 이런 방정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1은 생략해 두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루트 5와 5 플러스 1과 루트 5 마이너스 1 두근의 합은 뭐가 되죠? 2 루트 5가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5 빼기 1이네. 4가 되겠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거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가 붙을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이니까 이렇게 돼야 2루트 5가 나온다 맞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A분의 C니까 그대로 방정식 풀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1번, 요게 2번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3번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복소수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i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이렇게 됐을 때 두근의 합은 i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제곱 더하기 1이니까 10이 된다 맞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x제곱인데 가운데는 부호 반대 걸 신경 써야 되니까 뒤에 10은 그대로 적어주면 될 거고요. 마지막 4번 자 이것도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x제곱 이렇게 할 건데 두근의 합은 8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8 되겠지. 그리고 두근의 곱은 16 더하기 2네. 그러면 18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어지겠죠. 아주 간단하게. 되겠죠?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교과서에 있는 예제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스톱하고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영상을 쌤이 풀로 50분을 다 안 찍을 테니까 영상을 잠깐 스톱하고 문제를 풀고 다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요 식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해야 되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색이네. 쏘리. 두근의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해서 이게 두근의 합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두근의 곱도 준비를 해야 되겠네. 우선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원식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요 식에서 두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나오죠? 2가 나온다 맞지? 여기에 1분의 마이너스이니까 그리고 두근의 곱도 5라는 값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요 값은 어떻게 되나? 5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값은 5분의 1이 되겠네. 다시 말하면 두근의 합은 5분의 2니까 우리 여지껏 했던 거 x의 제곱에 두근의 합은 5분의 2니까 마이너스 5분의 2x 이렇게 되겠다. 맞죠? 두근의 곱은 5분의 1, 이렇게 5분의 1은 0. 이런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만약 쌤이 답을 쓴다면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양변에다 5를 곱하면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을. 되겠죠? 이게 좀 더 깔끔해 보이긴 하다, 맞지? 하지만 꼭 이게 이렇게 했다고 답이 틀리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답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두근의 합은 2고 곱이 5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방금 했던 거죠. 두근의 합과 곱을 먼저 찾아내고요. 합과 곱을 먼저 찾아내서 새로운 방정식의 개수를 찾는 거죠. 새로운 방정식의 개수를 여기에다가 적고 앞에 마이너스 멈추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문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2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합과 곱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두근을 이때 말하는 두근 알파 베타는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되죠? 저기 있는 마이너스 쓰고 2분의 6 이래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2분의 상수 c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근으로 하오는 거. 그럼 이 둘에 뭘 적으면 되죠? 두근의 합. 이 마이너스 3과 2분의 1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얼마야? 2분의 5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x제곱 x 이렇게 쓸 건데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붙을 거예요. 두근의 곱은 역시 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된다 맞죠? 한 번 더 할게요. 이때 다음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두근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이 둘의 합은 어떻게 구하죠?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겠다 맞죠? 그렇다면 앞서 구했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된다 맞죠? 그리고 이 둘의 곱은 어떻게 돼? 한번 적을까? 알파 더하기 1에 베타 더하기 1. 요 곱셈하게 되면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맞죠? 알파 베타에 알파 베타 1. 그렇다면 알파 베타는 아까 얼마였나? 2분의 1이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기 1까지 있으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2의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두근의 곱이 된다. 맞죠? 그렇다면 요 식을 하나 쭉 연결 쓰면 x제곱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x 이렇게 했는데 뭐가 반대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상수 마이너스 2분의 3은 0. 아이고 이쪽에 0은 0 빠졌네. 분수 불편하면 다 2 곱해서 2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은 0. 이쪽 식도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2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0의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두근의 합은 방금 했던 대로 마이너스 a분의 1b
2분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 그러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식을 a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된다. 맞죠? 근데 방금 마이너스 a분의 b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붙이면 ab를 대신할 수 있죠. 그리고 a분의 c는 방금 했던 알파 베타이고, 그렇다면 본식을 인수분해 두근의 합과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결론은 뭐냐면 두근을 알파 베타로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에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앞에 x제곱의 개수에 따라 전체 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변치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본식은 어떻게 인수분해된다? a로 그냥 a 앞에 거는 떼내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복소수 범위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했다. 맞죠? 근데 만약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할까?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도 어떻게 하나는 루트 3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친구도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딱 떨어지는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했다 치면 얘는 어떻게 돼? 유리수, 무리수까지 확장시킨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했다. 맞죠?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보자. x제곱 더하기 4라고 합시다.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했을 때 이건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수분해라는 것은 두 개의 인수를 2차식이니까 근이 두 개가 돼 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가 들어올 거고요. 뒤에도 하나가 행림과 달림 하나씩 들어올 거란 얘기야. 그런데 이 값이 미안. 쌤이 왜 또 습관적으로 더하기로 적었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될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두 값은 햇님과 달림이 나올 거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서는 그렇게 쪼개지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만약 이 i로 이렇게 적여진다면 얘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서 두 개의 근이 x의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될 테니까. 맞죠? 자, 지금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인수분해 하는 것은 여기 있는 x의 값을 찾기 위함인데 지금은 뭐냐면 x의 값을 먼저 찾아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쓰면 안 되는구나. 다시 문제를 바꿀게요. x제곱 더하기 3x 4 정도 해보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1, 4 잘 안 된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장의 무게가 있죠. 뭐야? 근의 공식이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 맞죠? 한 번 더 쓰면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하나 빼기 하나 루트 마이너스 7 한 번만 더 쓸게요. 우리는 얘를 루트 7i라고 적을 수가 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식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두 개의 근을 가진다는 얘기죠.
n님이 해당되는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7i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달림이 해당되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7i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다 맞지? 그래도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우리 할 수 있으니까 예시를 통해서 조금 편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x의 값을 찾아야 된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x의 값, 다시 말하면 근의 값을 알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x에 뭘 집어넣으면 0이 돼? 마이너스 8이 들어가면 0이죠. 그렇다면 제곱이니까 이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인수분해 2차식이기 때문에 전부 다 x 빼기 요거, x 빼기 요거, 세모와 네모를 근으로 만든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가 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8도 역시 간단하게 x 빼기 근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하나씩 적으면 되겠다. 그리고 8이니까 2 루트 2가 될 거고요. 안에 음수가 있으니까 i가 밖으로 나와주면 이런 식으로 인수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반대쪽에도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근은 플러스 2 루트 2i,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2 루트 2i 이렇게 되겠죠. 이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식에 먼저 x의 값을 먼저 알아야겠다 맞지? 그렇다면 2의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 다 외워졌죠? 한 번 더 적을게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루트 5 이런 식으로 근이 되겠다 맞죠? 그렇다면 세모 자리에 더하기 하나 넣고요. 네모 자리에 마이너스 5 빼기 루트 5짜리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루트 5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답을 적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좀 보니까 마이너스 좀 많이 보인다 맞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로 만들고 얘는 지우개를 써서 마이너스로 바꿔놓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얘도 지워버리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 플러스 플러스로 다 바뀌어버리겠네요.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서 그렇다면 얘도 깔끔하게 지워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를 인수분해하여라. 얘도 역시 근의 공식을 써서 할 건데요. 여기는 짝수니까 짝의 근의 공식 한번 써보자. 그러면 2a가 아니고 a니까 1분의 a니까 분모 필요 없네. 그리고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인 마이너스 4를 제곱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맞죠? 한 번 더 적을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아까와 똑같이 세모 자리에 네모 자리에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x 마이너스 하나 적을게요. 마이너스 4 더하기 2 루트 3 x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갈로를 하나 쳐줘야겠다. 그렇다면 우리 또 바꿀 거니까 플러스 될 거고요.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될 거고. 그리고 얘도 역시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플러스 하나씩 지워주자. 얘 하나 지워주고 얘도 하나 지워주고
갈로도 살짝 지어주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자, 네 번째 거도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마이너스 4하고 36 드디어 복소수가 나옵니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나?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0이야? 그러면 이러자. 여기에 4가 나오면 16이니까 16이 2개 있으면 32가 되잖아. 그런데 음수가 있으니까 i도 나온다. 어라? 그리고 또 약분도 되겠네? 약분은 이렇게 하면 1 되고 2 되고 얘는 3 되겠네. 한 번 더 정리하면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i. 요것도 역시 위에다가 또 한 번 더 세모하고 네모에다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 루트 2i x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2i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만만치는 않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고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고야, 답지가 너무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깔끔하게 선생님이 작업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한번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답을 꼭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예시 문제 꼭 풀어봐야 됩니다. 자,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이 문제하고 마칠게요. 이탈리아의 수학자 카르다노는 1540년에 발간한 위대한 술법이라는 책에서 합이 10이고 곱이 40인 두 수를 찾는 문제, 요를 찾는 문제를 제시했대. 이 문제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두 군의 합이 10이라는 얘기와 두 군의 곱이 40이라는 얘기,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계속 풀었다, 맞죠? 왜냐하면 합이 1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될 거고요. 곱이 40이니까 여기 그냥 그대로 하면 우리는 이 문제의 다항식을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 x의 값을 찾는 문제 너무 쉽죠? 마음대로 근의 공식 넣으면 되죠. 2a분의 하면 되는데 짝수니까 짝의 근의 공식 a분의 1이니까 끝나고요.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쓰면 여기는 5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루트 25 빼기 40이니까 마이너스 15다 맞지? 두 번 안 적어도 되겠죠? 15의 i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찾는 두 개의 값을 다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0은 0이고 두근은 5 플러스 루트 15i 5 마이너스 루트 15i 이렇게 문제가 풀어집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듣는다고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남은 수업도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